안녕하세요, 구사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좀 재밌는 인사이트가 있어서 약간 가치 투자 측면 내지는 약간 요런 게 상당히 뭐랄까 기업의 어떤 향후의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기업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의 경영 상태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가령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진 상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기업이 뭔가 경영상의 이유로 움직이는 게 케이스가 일단 경영권 매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경영권 매각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파는 건데, 정확히는 회사를 판다고 해놓고선 오너의 지분만 팔아가지고, 오너라고 말하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지배주주라고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그냥 재벌들이 오너의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 회사는 내 거다 이러면서 지분도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회사 자기 거라고 그냥 대주주 내지는 지배주주 이 정도로 부르는 게 좋다고 해요.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이 어쨌든 우리도 주인은 주인이거든요. 주주는 무조건 회사의 주인이에요.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든 100주를 가지고 있든 무조건 주인이에요. 그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주인인 걸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그냥 만약에 주주총회라는 게 열립니다. 주주총회 열리잖아요? 그러면 한 주라도 있으면, 웬만한 기업은 한 주라도 있으면 주주총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가가지고 좀 이래저래 기업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회사 주주총회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고, 휴제리에 원래 한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슈 있었는데, 지금 메디콕스하고 보톡스 관련 이 휴제리 메디톡스일 겁니다. 아마 메디톡스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인데, 그 회사하고 지금 막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휴젤이 조금 이기는 쪽으로 갔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주가가 이때 언제입니까? 21년 막 중반에 보톡스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세계 시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보톡스 3사가 3개 있는데, 휴젤하고 메디콕스가 하나 더 있는데, 대웅이었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쪽인데, 얘네 3사가 싸우는데, 메디콕스가 처음에는 이겼다가 졌다가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약간 지는 쪽으로 갔는데 아직 계류 중일 거예요. 그래서 메디콕스는 막 하한가 맞고 난리 났었어요. 휴젤은 또 이게 업계 거의 1위에 가까운 업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얘가 팔렸어. 중국에 팔렸습니다. 중국에 팔렸는데, 중국 회사가 아직 이 휴젤에 대해서 좀 확장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네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중국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투자를 더 해보고 싶어 하는데, 이게 법정 이슈가 아직 걸려 있어요. 걸려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다 기업 공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옛날 정보예요. 옛날 1, 2년 정보예요. 1, 2년 전 때 얘네들은 왜 움직이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런저런 이슈가 있더라. 근데 저도 그때는 완전히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뉴스 따라서 막 그랬는데, 저는 이제 휴재같이 올라가는 건 안 사고 메디콕스 하한가가 풀릴 거다. 그때도 메디콕스 매매를 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거 하한가 같네? 글쎄 이게 그냥 이대로 끝날까? 그럼 메디콕스에서 반대로 메디톡스인가? 정확하게 메디톡스일 거예요. 콕스하고 톡스가 있는데 메디톡스일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때 언제야? 난리 나요. 하한가 가고 아마 이때가 하한가인가? 여기 같은데. 여기가 아니네. 하한가 가고 난리 날 때가 있었는데, 꽤 예전인가? 상한가도 가고 하한가도 가고 이랬었거든요. 이런 부분인가? 이런 부분? 이런 거 갭 떴다가 밀려갖고 여기 있네. 하한가 갔다가 왔다 갔다 난리 치죠. 이 회사 괜찮은 회사인데, 이 회사 강남에 본사 엄청 큰 거, 강남경찰서에 본사 있거든요. 아프리카 TV가 이 회사 빌딩 본사 거 사무실 빌려 쓰거든요. 아프리카 메인 본사는 아니고 약간 사업부라는 게 이게 쓰는데, 아무튼 이건 헛소리 하고 있고. 근데 휴젤이
이게 뭐가 이슈가 있냐면 이렇게 이런 식의 그 이슈가 있고 경영권 매각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경영권 매각은 끝났는데 이 뭐냐 이 중국 회사가 이 소송이 귀찮고 막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근데 그 귀동경으로 들은 건데 좀 검색해 보니까 얼추 맞는 얘기 같아. 그래서 넬림 차트를 켜봤지. 그랬더니 미묘해 차트가 또 아시죠? 되게 요즘에 트렌드인 차트.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그 자진상폐를 하려면은 이 소액주주 거를 대부분 반환을 받아야 돼요. 근데 소액주주가 어느 정도 이 대주주 지분 이런 거 봐야 되겠죠. 휴젤이 대주주 지분이 몇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50%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정도 이상 돼야 자진상폐가 아마 될 거예요. 그 시장에 있는 걸 다 빨아들여야 돼. 근데 이때부터 하고 싶어 했대. 되게 주가가 높았던 이때부터 되게 하고 싶어 했대. 인수했을 때 뭐 이럴 때부터 굉장히 하고 싶어 했답니다. 근데 이때 비싸서 못했고 지금 그 고점 대비 지금 거의 한 절반 이상 빠져있잖아요. 한 60% 70% 빠져있잖아요. 지금 막 하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야. 자진상폐를 왜 하냐 그러면은 이제 자기네 이 법정 소속 같은 거 중국법을 통하면은 웬만하면 무시해버리고 지네들은. 그리고 이거 홍콩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회사는 휴재련 회사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영업이익이 엄청 좋아요. 이거 얘도 아마 2조 3조 되는 회사일 거예요. 아무튼 그래갖고 되게 괜찮은 회사인데 그 세계적으로 이제 보톡스 시장에서 잘 나가고 보톡스랑 그 필러 막 이런 거 잘 나가고 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엄청 잘 나가는 회사인데 앞으로 리오프닝 되면 또 더 잘 나가겠죠. 그래서 주가 자체도 아니 그러니까 산업 자체도 굉장히 전망이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도 업력도 굉장히 좋고 되게 우량한 회사예요. 근데 중국 회사가 사가가지고 이제 좀 헤쳐먹고 싶었는데 맘대로 헤쳐먹지 못하는 거야. 그 법정 소속도 걸려있고 막 소액주주도 막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판단해야 될 거는 얘네가 자진상폐 그 선언 그 진행을 진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제일 첫 번째고요. 자진상폐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아셔야 돼. 근데 보통 자진상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현재 주가의 한 3, 4배? 보통 그 당시의 주가의 한 3, 4배 정도를 주고 산다고 보통 그래요. SNK가 한 11,000원대 그 뭐야 사우디 그 빈살만 왕세자가 나 36,000원 사줄게 그래가지고 결정돼가지고 최대주주 거 포함해갖고 전부 다 사줄게 해가지고 그 경영권 인수 최대 경영권 인수하고 어쩌고 해갖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 가격에 보통 맞춰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얼마에 샀냐 이걸 알아보시고 그 가격에 거의 맞춰질 거야 아마. 그러면 적어도 내가 알기로 한 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만원 근처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제가 한참 이제 가치 투자를 안 한 이후에 나온 내용들이라서 그냥 곁다리로 아 휴젤이 저렇구나, 좋은 기업인데 뭐 좀 이슈가 있구나 막 이 정도로 끝났는데, 요즘에 조금 다시 이 사이트가 요즘은 아니고 조금 지난 것 같아. 지금 거의 한 달째 살짝 지난 것 같아. 이 차트를 보니까 그 기대감에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이때쯤이지 않을까? 그 소식이 전해져갖고 이때쯤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고점 그에서 밀리고 이제 물린 물량들이 있으니까 이거 세력들도 또 참가해가지고 또 헤쳐먹고 있겠죠. 여기 덩치가 크니까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휴재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공부를 해서 그 자진상폐가 진짜 이루어지면 한 여기서 한 2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50% 80% 이 정도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20만원 근처까지 발생되지 않을까. 근데 이 영역은 제 몫은 아니어서 그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휴재를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맘때까지는 2020년, 21년 뭐 이 정도까지는 가치 투자도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막 맨날 PER 쳐다보고 PBR 쳐다보고 뭐 ROE 막 이렇게 봐서 막 EPS랑 막 이렇게 계산해가면서 아 그럼 가투소에도 가입해가지고 가투소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런 거 막 배워가지고 했는데 좋은 방법인데 좀 느리더라고. 좋은 방법인데 느려요. 그래서 제가 골프존 때문에 그때 한 8월? 2020년 8월 정도까지 골프존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골프존 한 30% 50% 올라갈 때 못 먹었었거든요. 막 맨날 미수 쳐 쓰고 앉았는데 무슨 가치 투자야. 병신같이 미수맨을 몰빵하고 앉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런 거 좀 공유할 만하다 해가지고 자진 상폐가 어떻게 일어나고 실제로 그러니까 자진 상폐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고 어떤 근거로 인해서 자진 상폐 이슈가 나오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그럼 자진 상폐가 진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따지면 현재 주가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공부를 좀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일단 차트는 이뻐요. 차트는 아래 박스권에서 야금야금 올라와가지고 이익은 좋은 회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탄력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도 꽤 있어가지고 뭐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 충격 받은 이후로 엄청나게 오른 종목이야. 그래도 2배 이런 수급주가 거의 3배 가까이 오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 최저점에서 거의 3배 올랐잖아. 워낙에 기업 실적이 좋은 회사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소송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크니까 재수 없으면 그거 막 보톡스 지금 그게 재수가 좋으면 보톡스 시장을 독점 15년 정도인가? 거의 그 메톡스가 못 팔아요. 그러면 그 독점 시장 완전히 가지고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게 휴젤이랑 휴젤은 아니고 그 대웅 그쪽이랑 엮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웅제약인가 어디 거기랑 메디톡스가 거기랑 엮이고 휴젤은 그냥 옆에서 그냥 잘 나가는 회사인데 그냥 막 그렇게 되면 한 회사 막히니까 휴젤은 상대적으로 그 운이 좋지 않을까 막 제가 알기로 휴젤은 안 엮이는 걸로 아는데 뭐 어떤 언론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건 확인해 봐야죠. 아무튼 휴젤 굉장히 맨날 이렇게 괜찮은 회사인데 이 정도로 쳐다보고 있었던 기업이 이런 식의 약간 이슈와 함께 차트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 좋아 보이는 관점들이 꽤 있어서 좀 이거저거 설명을 좀 대충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알아보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이걸 그 코인판에서는 DYOR이라고 해요. DYOR Do you own research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는 너의 우리나라 말로 하면 투본선이죠. 투본선. 투자는 본인의 선택.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보시고 좋은 내용 같은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안 하지만 그냥 공부 삼아서 나중에 언젠가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안정적이니까 수익 구간이 괜찮아 보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